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인터뷰 하기 전에 제가 유튜브에 저 궁금한 사항도 있으면 제가 저 인터뷰 때 여쭤보겠습니다 했더니 여러 이제 질문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지식을 아는 것과 그것을 정리된 형태로 서술하는 것은 서로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와 훈련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서를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언어로 따로 정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기술사와 같은 이런 답안을 요구하는 시험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또는 사회에서 많이 접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공부 시작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또 대부분의 경우는 정리된 형태로 이렇게 별도 훈련을 안 받아도 공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더라고요.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매주 모의 시험을 보고 또 교수님들이 첨삭도 해주고 또 일부 또 모범 답안이라고 돼 있는 이런 답안지를 올려주고 하니까 이런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훈련이라면 훈련일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터득이 되는 거지 특별히 훈련 이런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를 읽고 나만의 언어로 정리했냐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사실 기본서 과정에서는 아까 제가 잠깐 했지만 별도로 정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에 배운 것을 이제 복습하고 또 다음에 배울 걸 예습하고 사실 이 과정만도 상당히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정리는 하지 않았고 논술반이나 연구반에서도 특별히 저는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복습이나 또 추가로 암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자그마한 노트에다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책을 찾아보면 빨리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쭉 하고 있다가 그 부분에 가서 빨리 찾아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제 공부하는 책상 앞에다가 제가 공부하는 모든 책을 딱 진열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지 않고 바로바로 찾아보는 이런 형식으로 공부를 했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게 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잠깐 질문하셨는데, 이 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김에 제가 잠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학원 다니면서 이제 교수님들한테 이제 모의시험 보고 또 이렇게 리뷰도 받고 또는 제가 스터디 그룹을 했었는데 이 스터디 그룹은 과정에서 서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시험 볼 때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던 저만의 생각이 있었는데 이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저는 이제 답안지 쓸 때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개조식으로 작성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채점자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만연체로 이렇게 주저리 쓰면은 채점자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답안 쓰는 사람도 또 길게 쓰다 보면 실수 또는 오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간결하게 개조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본인도 쓰기 좋고 또 채점하는 사람도 채점하기 좋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쓰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답안 쓰면서 소분류를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압 정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통상 이제 한 5개 정도로 대분류를 할 거예요. 개요 정도 하고 전압 안정도 저하 요인, 그 다음 세 번째로 전압 안정도 저하 시 영향, 또 네 번째로 전압 안정 시 전압 안정도에 대한 그 해석, 다섯 번째로 대책 이 정도로 쓸 것 같은데 물론 대분류는 누가 쓰더라도 비슷할 건데 그렇죠. 이 대분류 안에 자그마한 소분류를 한 2-3개씩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은 훨씬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또 소분류 내에도 또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은 사실 이제 같은 이런 답안지라도 누가 봐도 이 시험 보는 사람이 상당히 내용을 알고 썼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소분류 안에는 당연히 키워드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쭉 안 읽어봐도 답안지를 분류한 내용만 보고도 채점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답안지가 잘 썼다 이런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라는 느낌이 들도록 작성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주요 전력 정책에 대한 이런 주요 지표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서 좀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에 중간중간에 활용한다면은 이 사람이 그 문제, 해당 문제도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력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답안지를 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25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결론 부분을 좀 잘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예. 문제에 따라서 뭐 시사점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뭐 주의할 점이라든지 또는 뭐 향후 발전 방향이라든지 뭐 고려할 사항 이렇게 결론 부분에 맞는 용어를 써가지고 결론 부분을 잘 써주면은 이제 저도 50점대 후반에서 고생을 했지만 이렇게 50점대 후반에서 한 1, 2점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발변전조 접지 설계 절차 이런 문제가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스터디 그룹을 같이 운영했었는데 이분들하고 이제 리뷰를 항시 했었어요. 예. 근데 리뷰하면서 그때 사람별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렇게 접지 설계 절차에 대한 그 플로우 차트를 그리고 각 그 내용을 서술을 쭉 했더라고요. 이 사람과 또 뭐 다른 사람도 똑같이 플로우 차트를 그리고 또 내용을 서술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주의할 사항을 몇 가지를 첨부를 해놓은 사람하고는 점수 차이가 5점까지 나는 걸 봤습니다. 아하, 예. 이제 제 생각에는 또 결론 부분은 이렇게 서술 문제뿐 아니라 계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과거에 이제 몇 해 전에 그 발전기 지락 고장이 났고 건전상의 전압 상승과 지락상의 지락절 과라 이런 문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예. 이때도 이제 저 스터디그룹 멤버들과 리뷰를 하면서 채점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45점을 맞았고 어떤 사람은 54점을 맞았더라고요. 예. 9점 차이지 않습니까? 사실 9점 차이면 뭐 당락을 가르는 점수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주의 있게 보니까 전부 다 답은 다 맞았어요. 예. 그런데 차이가 뭐였냐면은 어떤 사람은 개요를 쓰고 문제를 쭉 풀고 거기까지만 딱 놔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개요 문제를 풀고 마지막에다 결론이라고 해놓고 고장 전후에 벡터도를 하나 그렸더라고요. 예. 사실 뭐 알고 있으면 벡터도에 그리는 건 사실 1분도 안 걸리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9점 차이가 나는 걸 봤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결론 부분을 실력 계산 문제라고 해도 작성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 뭐 그런 계산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계산 문제가 나와도 결론 부분에 본인의 생각이나 그 답에 대한 해석 같은 걸 조금 붙여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 아마 1, 2점이라도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답안지를 작성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연역적 추리 방식이 있고 하나는 이제 귀납적 이제 추리 방식이 있는데 사실 이제 연역적 추리 방법은 이제 권하지 않죠. 너무나 이렇게 서술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귀납적 서술 방식을 한다고 하면 먼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빵 하고 터뜨리는 거죠. 근데 그 빵 하고 터뜨리는 그 방식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개조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과거에 이제 잘 쓰지 않았던 이제 용어인데 개조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핵심적인 용어, 즉 키워드 중심으로 딱딱딱딱 풀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답안지를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마치 이제 회사에서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그렇죠. 보고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단어들 눈이 딱딱 띄는 거죠. 그러니까 채점자도 역시 자기가 보고 싶은 답안지 안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이런 키워드가 눈에 탁탁탁 트이면 그 바로 갓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맨 끝에 귀납적인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앞에 빵 터뜨리고 맨 끝에 서비스를 한번 더 터뜨려주는 이게 이제 엄청나게 좋은 이제 답안지 작성법이다 이제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또 다른 부분 또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공부 기간은 1년도 안 된 초보입니다. 기본서는 여러 번 회독 중에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참고해야 할 기본서가 있으면 좀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육아와 병행 중이라 공부는 매일은 하고 있지만
주당 25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요. 공부의 절대 시간 확보가 중요한 싸움이라 생각하는데 예. 이 정도만 꾸준히 유지해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가로 열고 합격하신 분들의 공부의 총량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한 세 가지 정도 질문하신 것 같네요. 예. 예, 첫 번째 이제 공부한 책과 관련된 질문인데 사실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공부한 책은 저도 여러 가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뭐 기본서를 이제 아무래도 확실히 이해하려고 여러 번 회독했고 질문하신 분도 이제 기본서를 여러 번 회독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저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네요. 저하고도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질문하신 분이 이제 그 얘기했듯이 기본서 외에도 여러 가지 책은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책을 찍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제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또는 공부하는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러다 보면은 그렇죠. 자연스럽게 책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중에서 또 골라서 본인이 맞는 책을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어떤 책이든지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단지 이제 공부하기 편하게 수험생들만을 위해서 정리해놨다든지 그러면 이제 기본부터 잘 정리가 됐다든지 이런 차이일 뿐이지 어떤 책을 봐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딱 결정되면 예. 무조건 정독해라. 아니 그렇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니 예. 그렇죠. 이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게 공부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직장인들이 공부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중고등학생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회사에서 일도 해야 되고 또 가정도 있고 대부분 이런데 이분 말씀이 지금 25시간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뭐 일주일이면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적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좋은 여건입니다. 그런 게 얼마나 이제 집중해서 공부하냐. 이게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꾸준히 이제 공부하시기를 바라겠고 뭐 또 아까 총량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과거에 제가 합격한 분 사례를 보니까 많은 분들은 한 2년 정도의 합격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합격자 수도 많이 줄었고 또 공부 분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한 3년 정도는 기본으로 하는 것 같고 조금 많이 하시는 분은 5, 6년 이상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예. 하여튼 질문하신 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전 뭐 주당 25시간을 공부에 쏟을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건 복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런 조건이 된다고 하면 계속 공부하셔서 가능하면 이제 빨리 합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질문 내용입니다. 아마도 저희 학원 수강생인 것 같습니다만은 자, 논술반 올라가시기 전에 학원에서 일주일마다 보는 기본반 시험을 기본서를 안 보시고 다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공부 얘기를 하면서 이 모의시험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도 기본반에서 공부도 공부지만 모의시험이 가장 어렵다. 스트레스 받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공부 처음 기본서반 시작할 때니까 또 그 예습이나 복습을 철저히 한다고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사실 했는데도 학원 나와서 이제 그 시험을 보려고 교수님이 10문제 정도 내외를 내줬는데 사실 딱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은 이 중에 30문제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한 문제라도 쓰면은 그것조차도 사실 제 마음에는 상당히 안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시험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시험이니까 책을 안 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대신에 많은 내용을 못 썼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 못 썼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출문제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 모의시험도 대부분 기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못 쓴 건 다시 찾아보고 이렇게 쓰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님이 또 그 잘 쓴 내용을 올려주니까 이걸 참고를 했고 기출문제에 대한 답은 뭐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우리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서핑하면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거라 생각 들고. 자, 이제 또 다른 분의 또 질문이 있습니다. 60세가 되심에도 공부하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공부가 힘들거나 하기 싫어질 때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기술사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이건 좀 미리 해봐라 하는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뭐 나이 때문에 사실 어려움 이런 건 저는 크게 못 느꼈습니다. 사실요. 아이고. 제가 이제 63년생인데 예. 작년에 합격했기 때문에 사실 60세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그리 큰 어려움 못 느꼈고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논문 같은 데 보면은 사실 20, 30대의 그런 지적 능력이나 암기력 이런 것하고 60대가 되셔도의 지적 능력은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신체 능력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논문들을 보면은 20, 30대의 기억력을 한 100으로 보면은 60대에도 한 90은 이상 유지한다. 아하.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또 대부분 다 머리를 쓰는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렇다 보면 그 갭은 사실 더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이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공부하면서 어려움이라면 사실 발성배전사 기술사라 이런 공부가 단기간에 뭐 1년이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시험과 병행해서 뭐 사회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런 것을 병행하는 게 더 큰 어려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사실 공부하기 싫어졌을 때는 제가 가장 언제 했냐면은 제가 50점대에서 4번을 떨어졌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그때 이제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여기서 장수생이 되면 어떻겠지? 주변에 보니까 공부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좀 불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 과정에서 이제 공부가 좀 싫어졌고 약간은 슬럼프 예, 좀 겪었습니다. 예, 예, 예. 다행히 이제 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3년이 짧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기간 내에 이제 끝내서 다행이고 그 과정에서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있었죠. 첫째로는 이제 와이프가 많이 이해를 해줬고 또 학원에서 제가 학원 안 다닐 때도 학원에 전에 원장님이 했던 분하고 또는 다른 교수님들이 가끔 전화도 주시고 또 문자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런 격려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 학원 안 다닐 때 공부를 했지만 주변에 비슷하게 처지에 있는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또 스터디 그룹을 운영했는데 이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뭐 모이진 않았습니다. 안 했지만 같이 이제 카톡을 한다든지 또는 뭐 전화 같은 걸로 서로 격려도 해주고 하면서 했던 게 큰 장기간의 수험 생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방안이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또 질문하신 것이 또 하나 예, 있는데. 예. 기술사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뭐 이건 좀 해봐라 이런 것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 이제 여러 번 그 기술 문제는 얘기했는데 저는 꼭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술 문제를 좀 분석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가 통상 뭐 낚시 같은 걸 가도 뭐 이 호수에는 주로 무슨 고기가 있고 이 고기는 얼마 밑에까지 들어가고 또는 미끼를 뭘 써야 잘 핀다 이런 건 사실 알고 가는 거다고 그냥 가서 낚시줄만 들이우는 거다고는 사실 성과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시의적절한 예입니다. 저도 이제 그 기술 문제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가능하면 기술 문제를 먼저 공부해 하셔가지고 다 파악한 다음에 학원에 가서 공부하든지 본인이 하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제가 뭐 한 가지 좀 첨언한다면 공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스스로에게 계속 동기부여를 해줄 만한 어떤 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막연히 공부하겠다 이거 아니고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좀 설정을 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모티베이션을 계속 줘야 되는 거죠. 계속 제공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공부 기간이 길수록 더욱 이런 이제 모티브를 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또 우리 제가 만든 이 유튜브 방송처럼 다른 분의 합격 수기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동기부여를 만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또 한 가지가 있네요. 이해가 먼저냐, 암기가 먼저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뭐 어떠십니까? 뭐 저도 이제 합격한 다음에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 발성배전 기술사라는 게 암기 부분이 아마 많아서 아마 그런 말을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먼저냐, 암기가 먼저냐 이런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굳이 따지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다른 분도 비슷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이제 암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해만 하고 있으면은 이 답안 쓰는 게 그 25분 내에 서너 장을 써야 되는데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네. 자기 본인이 이해하고 있어도 암기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아닌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암기하고 이해를 조금 분류해서 말씀드리면은 이해를 이제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저는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이제 교수님들한테 질문하는 게 먼저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튜브나 뭐 인터넷 찾아보면은 요즘에는 잘 나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으면 또 챗 GPT 같은 거 이런 걸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 그룹 멤버들이 저희 있었기 때문에 이 그룹 멤버들한테도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각각 다른 분야의 멤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전문가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찾아보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알아지는 게 대부분이고 또 이러다 보면은 암기는 또 자연히 따라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공부를 했고 또 암기 측면만 별도로 좀 나눠서 얘기하자면은 저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복습을 했습니다. 아하. 예를 들자면 이제 저는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집에서 한 7, 8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거요. 예. 그래서 그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집에 오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제 여기는 키워드가 뭐고 정의는 뭐가 들어있다. 뭐 그림은 뭐고 표는 뭐가 있다. 이런 걸 좀 떠올려 보고 기억이 안 나는 건 우리 카톡에 보면은 본인한테 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간단히 메모를 적어놓고 또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오면서 공부하러 가면서 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보고 또 기억이 안 나면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다음에 공부를 하러 가면은 거기서는 이제 다른 걸 안 하고 그 복습했던 그 내용에 이제 기억 안 난 부분을 찾아가지고 뭐 내 스스로 이런 것도 기억 안 나네 자책을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 반성도 하면서. 예. 그렇게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복습을 했고 조금 이제 뭐 출근을 한다든지 또는 학원 온다든지 또는 뭐 친구 만나러 나갈 때는 시간이 좀 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나가기 전에 몇 가지 제목을 기억하고 나갑니다. 아하. 기억하고 나가서 똑같은 아까 같은 방법으로 여기 전철 속이라든지 걸어다니면서 기억을 떠올려보고 안 나면 똑같은 방법으로 카톡에 적어놓고 이런 방법을 썼고 또 집에 와서는 또 기억 안 난 부분만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저한테는 기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소들이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뇌로 하니까 뇌새김질이라고 해야 맞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신 뇌새김질을 저는 자주 했고 이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기술사 이제 공부하기 전에는 보통 이제 시간이 나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럼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바둑이나 또는 다른 운동 그런 동영상을 많이 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3년 동안만은 그 다른 유튜브나 음악 듣는 시간을 짧은 시간에 반복하는 이런 데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활과 또는 이제 공부와 이걸 하나를 잠자는 시간하고 밥 먹는 시간을 빼고는 다 이렇게 싱크로 시켜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사실 이제 이 기술사 시험이라는 게 암기 분량이 뭐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다 이제 고민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첫 글자를 따서 외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노래에다가 뭐 가사를 실어가지고 외우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 후에 이제 단기간 내에 이제 책을 보지 않고 여러 번 이제 반복하는 방법. 여전 공부는 반복이죠, 반복. 반복이 제일 중요하고 또 오래 기억하기 위한 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도 여전 반복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 개조식 공부, 이 개조식 공부, 즉 키워드 중심의 공부 방법이 결국은 암기에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뭐 사람 뭐 망각의 동물인데, 그렇죠. 여전히 이제 잊지 않으려면 반복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